우리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지금 내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책임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낯선 곳으로 훌쩍 떠나버린다면 어떨까? 하지만 현실에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울릴 알람 소리에 굴복하고 맙니다. 타인이 정해놓은 트랙에서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실패할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직후 사표를 던지고 미련 없이 시골의 낡은 집으로 떠난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꾸 허름한 행복과자점의 문을 엽니다. 김나을 작가의 장편소설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 는 얼핏 보면 지친 현대인을 위한 잔잔한 시골 힐링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주인공 유은이 다시 서울의 직장으로 돌아가 치열한 현실을 마주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행복의 형태를 치열하게 추론해내는 현실성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그리에 잃어버린 일상을 위로하고 있을까요? 이 책의 핵심을 꿰뚫는 5문장을 통해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사느라 나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행복의 본질에 관한 문장입니다. 행복은 단번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의 정성으로 부풀어 오르는 반죽과 같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효율을 강요합니다.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법, 최단 기간에 부를 이루는 법이 정답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소설 속죄방의 과정은 철저히 이 효율성을 배격합니다. 반죽은 정확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없으면 결코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작가는 빵을 굽는 주인공의 일상을 통해 행복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행복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복권 당첨 같은 사건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성실하게 밀가루를 반죽하며 오븐 앞을 지키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거창한 목표를 위해 오늘의 소소한 기쁨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지금, 여기에서 매일 구워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삶의 기준에 관한 문장입니다. 남들이 박수치는 화려한 무대보다 나 홀로 서 있는 작고 따뜻한 주방이 낫다. 우리는 종종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삽니다. 대기업 명함, 번듯한 직장, 남부럽지 않은 연봉,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단골 손님, 윤호나 오지로 발령난 공무원 도형 모두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이 문장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신기루를 꼬집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삶이라도 내 마음이 쉴 곳이 없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에 불과합니다. 주인공이 화려한 서울의 삶을 뒤로하고 낡은 시골 주방을 택한 이유는 그곳이 비록 좁고 초라할지언정 온전히 내가 주도권을 쥔 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멈춤과 용기에 관한 문장입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아니, 때로는 도망침이 진짜 나를 찾기 위한 위대한 출발선이 된다. 세상은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폭이나 도피라고 부릅니다. 유은의 귀향 역시 누군가에게는 현실 도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서 거리를 두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경쟁 사회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잠시 물러서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진 내면의 밸런스를 맞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입니다. 이 문장은 타인의 시선에 쫓겨 억지로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과감히 멈춰서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논리적 위로를 건넵니다. 네 번째 문장은 과거와 성장에 관한 문장입니다. 버려지는 시간은 없다. 실패라 믿었던 어제의 눈물도 결국 오늘을 굽는 훌륭한 재료가 된다. 이 소설이 가진 가장 깊이 있는 통찰은 과거를 긍정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 팍팍한 회사 생활을 다시 경험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과거에 힘들었던 계약직 생활과 억지로 버텼던 직장 생활을 실패한 인생의 낭비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치열했던 생존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빵을 굽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견디고 있는 고통스럽고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들 역시 결코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훗날 우리들만의 단단한 철학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훌륭한 발효균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문장은 삶의 주도권에 관한 문장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에 있다. 빵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겉만 타버리고 너무 낮으면 속이 익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억지로 나를 맞추려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음이 타들어가거나 서릿게 됩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오븐 온도는 누가 맞추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내 삶의 온도를 타인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것이니 다 내가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의 양,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속도, 딱 내게 맞는 온도를 스스로 설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내 인생을 구워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을 구워냅니다. 라는 책은 세상이 정답이라고 들이미는 획일화된 레시피를 과감히 찢어버려라 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명문대 진학, 대기업 취업,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라는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레시피는 단 하나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레시피대로 살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불량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인공 유은이 자신만의 주방에서 매일 조금씩 다른 비율로 재료를 섞어가며 완벽한 빵의 맛을 찾아갔듯 우리 역시 실패와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의 행복 레시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눈었던 온도로 어떤 재료를 섞어 하루를 구워내셨나요? 타인의 인정이라는 화려한 설탕 발림에 집착하기보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담백한 일상의 맛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방에서 구워질 내일의 따뜻한 빵 냄새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